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철 등 전남 SOC 사업이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포구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평창군이 2월 23일까지 2024년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충북도가 충북 도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와 철도, 다리 등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기간 이뤄지는 공사로 인해 도대체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고 언제 완공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나주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를 잇는 44.1km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30%. 하지만 보상이 모두 완료돼 내년 말 완공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해 7년째 공사 중인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 51.1km는 공정률 71%로 오는 2026년 완공됩니다. 광주에서 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6분에서 27분으로 39분이나 단축됩니다. 추가로 강진에서 완도를 잇는 38.9km 구간도 추진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5월에 나올 예정인데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을 본격 진행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 앞에에서 목포 율도 달리도를 거쳐 해남 화원을 잇는 14.49km는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2개가 설치돼 오는 2027년 완공됩니다. 지난 2021년 공사를 시작한 여수 화태도에서 개도, 제도, 백야도를 잇는 12.96km 연도교도 오는 2027년에 개통됩니다. 여수와 남해를 해저터널로 잇는 7.3km 구간은 올해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31년 완공됩니다. 여수와 남해 간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단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혁신도시와 보성 순천까지 121.5km 구간을 전철로 하는 광주 순천 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실시 설계가 발주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쯤 개통되면 광주에서 순천 2시간 16분이 43분으로 단축되고 목포에서 부산 6시간 36분은 2시간 24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최근 높아지는 물가와 더불어 올라가는 주거 비용까지 주민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마포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마포구가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출한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거래 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 부동산 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사회인 만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일 텐데요. 이번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건물이 새로 지어져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의 신축 이전 준공기념식이 지난 7일 개최됐습니다. 2년간의 공사를 끝으로 완공된 홍대 부속 유치원의 신축 건물은 서울 서북 권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개식 선언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다 함께 테이프를 커팅하고 현장을 투어하며 유치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원아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고
축하 케이크 커팅을 끝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지난 6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지난 6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 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와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되며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됩니다.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2배 증가하고 순환형 환승 시스템이 구현돼 환승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가 서비스의 공급자의 관점의 민원실 행정용어를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대구시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의 민원실 행정용어를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시는 최근 종합민원실 여권 업무 창구의 이름을 여권 접수에서 여권 신청, 여권 교부는 여권 찾는 곳으로 변경했으며 수수료 납부는 수수료 내는 곳 등 쉬운 용어로 교체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여권 발급 등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다 편리하고 친숙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4일 대내외 시정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학생기자 22명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에는 성악가 김동규, 아이돌 그룹 배너, 유튜버 산하고 등 총 10명과 대전 지역 고등학교 연합 고교신문 대전사기 학생기자 12명을 위촉했습니다. 대전시 고등학교 연합 고교신문 대전사기 학생기자 12명은 대전시 학생기자로 위촉돼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와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세계 인류도시 대전의 매력을 알리는 국내외 홍보 활동은 물론 대전 영시축제 등 대전을 대표하는 각종 축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2월 23일까지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농가들의 높아진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23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24년 1월 1일 이전까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 경영주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 중 읍면별 상황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무소에 확인 후 방문하면 됩니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농업 경영비 경감 및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한림 마이크로 캠퍼스 횡성에 관련 부서 설명회를 갖고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림 마이크로 캠퍼스는 대학과 기업, 지역을 잇는 지산학 상생협력 모델로 기업 협업형과 지역 문제 해결형, 교육 지원형의 3가지 유형을 통해 상호 성장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캠퍼스는 횡성문화예술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 특성에 맞춘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각종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고자 2023년 12월 26일 개설 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부서별 유형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3월에는 사업 대상과 교원을 매칭하며 4월에는 산학 공동연구 수행과 컨설팅, 리빙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횡성군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정적 용수 공급과 상생 협력을 통한 원주 횡성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 공유와 함께 2024년 횡성군 대책위의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횡성읍 39개리 48제곱킬로미터는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37년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지난해 9월 21일 횡성군 대책위원회가 재구성돼 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체 사회보장 사업을 담은 중기 기본계획입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충청북도만의 고유한 사회보장정책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고 지역 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보완해 9개 전략의 총 61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과 민관협력 지원을 위해 시도해온 다양한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시군 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충북도가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충북 도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는 2024년은 AI 과학영농을 통해 미래 첨단 농업으로 대전환되는 원년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5대 분야에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 얘기하고 안전, 복지, 보건, 산업, 경제 분야 등 충청북도 도정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한국 생활이 낯선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단체가 외국인 학당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상북도는 외국인 이민 정책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경북 도립대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 첫 외국인 언어 학당인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과목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 제도, 생활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경북도는 향후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을 추진해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 모델로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내 종합병원이 포항의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뜁니다. 포항시는 지역의 5개 종합병원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포스테 의과대학 신설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여러 도시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에 뛰어든 지금 우리 지역 병원들의 한화된 목소리가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이라는 정부 기조와 맞물려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인 포항시가 30일 지역 종합병원과 함께 특화단지 유치,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에는 포항시와 포항의료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S포항병원, 좋은설림병원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으로 시와 5개 종합병원은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포항 유치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협약 체결 후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들으며 소통했고 지역 의료 서비스 확대에 종합병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산학연병관이 함께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첫 삽을 떴는데요. 주민 맞춤형 국민체육센터의 롤모델로 건강한 포항에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지난 1월 31일 포항시는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생활체육공간으로 문체부 체육기금 포함 총 사업비 11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도동 일원에 건립되는 체육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건강관리실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부 현상설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로 특히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세로 지역 소멸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지역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교육 발전 특구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모하는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에 나선 지자체 가운데 목포와 무안, 신안 3개 시군이 함께하는 무안반도 교육발전 특구 모델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행정통합에는 실패했지만 교육통합이라도 이뤄내 지역 회생의 물꼬를 터보자는 절박함에서 만들어낸 구상입니다. 3개 지자체가 각각의 각자 도생으로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떤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남 서부권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진 영암 쪽에 그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쪽은 거기에 맞는. 이번 특구 공모에 참여하는 권역은 영암과 나주, 광양 등 전남에서만 8곳에 달합니다. 전라남도는 공모 지자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출된 권역 공모안을 다듬어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치산학위 연계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역 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 그리고 3년간 100억 원 안팎이 지원됩니다. 모처럼 의기투합한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뒤 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침만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위법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매뉴얼을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법에도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침에 있는 제한만으로 이 서비스를 이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못한다? 이거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대한 나이 제한 지침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침을 따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의 한 화장시설에 금리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수시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에서 발견된 금리 추정 물질입니다.
공무직 A씨가 청소 중 종이 상자 바닥에 놓인 금속 물질을 찾은 겁니다. 치아나 보철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질로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에서 버리려고 꺼내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그 박스 바닥에 그 금리빨들이 있었어요. A씨 보고를 받은 여수 씨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시신 화장 전후 금리를 빼돌려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속 물질이 보관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예,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사해가지고 시신의 금리를 유족 동의 없이 빼돌리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장 창고에서 나왔는데 망자 소유의 금리빨 아니냐라고 당연히 추정은 되잖아요. 직접적인 단서는 없어요. 진술은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속 물질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보관된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유 차량을 몰고 광주 도심을 누빈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건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는 카쉐어링의 문제점,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합니다. 이른 아침 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온 승용차에서 내린 이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공유 차량을 몰고 왔다. 주차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주차장에 갇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17살 고등학생 3명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공유 차량 제공자와 접촉해 차량 위치를 전달받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없는 10대들이 공유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면허 운전을 한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유차량 대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거문도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쑥이 평년보다 20일가량 빠르게 수확돼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거문도 해풍쑥은 해풍을 맞고 자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며 쑥향이 진하고 부드러워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생쑥은 3월 하순까지 출하되며 가공용 쑥은 4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쑥떡, 쑥차 등 가공 제품은 연중 판매에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생산 원가 절감 및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제주도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연동 공사 현장을 찾아 유수율 재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지역의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제주시 서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재고 사업으로 2023년 12월 기준 상수도 유수율 84.8%를 기록했으며 향후 유수율 85%를 달성하면 연간 384억 원의 생산 원가와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청도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를 위하여 경북 청도군에서 청도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을 2월 24일에 개최합니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달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면 사람들은 달맞이를 위하여 뒷동산에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 대보름 달을 보고 1년 농사를 미리 점치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 고장이 화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청도천 둔치에서 재현되는데요. 쥐불놀이, 불꽃놀이를 진행하며 모닥불에 콩을 볶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딘가 봄이 깃들어 있는 듯 추위도 누그러졌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따뜻한 기운 속에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